두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두 번째는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의 조상준 연구원께서 강포와 강원도의 지역 정체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율곡국학진흥원의 조상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소 생소한 주제로 발표를 할까 합니다. 문헌사보다는 복식사 안에서도 직물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제목은 강포와 강원도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내용은 크게 6가지인데 첫 번째 머릿말과 맺은말을 빼면 삼배의 역사적 배경, 조선시대 삼배의 생산지 분포, 그리고 강원도 삼배 생산지 변화, 그리고 메인 주제인 강포의 의명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배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인간이 인류가 처음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용한 직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용이 오래된 직물입니다. 우선 삼배는 마라는 식물에서 줄기에 있는 줄기를 가공해서 인피섬유를 뽑아내고 그거를 엮고 만들어서 만드는 직물인데요. 마로 부르는 식물에서는 대마, 아마, 황마, 점화 등이 있는데 대마는 지금 발표할 삼배이고 아마는 린넨이라고 하면 더 익숙하실 단어일 거예요. 그리고 황마는 워낙 거칠어서 가만이나 끈 종류를 사용하고 점화는 우신입니다. 이 4가지 혹은 더 많은 직물 중에서 한반도에서 특히 재배된 것은 대마입니다. 우리 대마를 언제부터 가공해서 삼배를 만들었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등산 유적의 뼈 바늘에서는 한 4가지 종류의 뼈가 나왔는데 하나는 그냥 나왔고 2개는 가죽이 엮여 있었고 그리고 표시된 곳에서는 삼실이 끼어져서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당연히 삼실을 끼워서 쓴 바늘이라면 어쨌든 가공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신석기 시대에도 삼배를 만들어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사시대에 들어와서 기록이 남는 시대에서 삼배는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크게 의복 재료와 공예 분야의 재료와 그리고 경제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의복 재료는 당연히 옷인데 그것을 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신분 관계의 차등을 표현해주는 방법, 의례에서 사용했을 때 어떤 복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예 분야는 조선시대부터 최근에는 회화 자료에 밑바탕으로 쓰인다거나 아니면 예전 신발에 깔창으로 쓰인다거나 혹은 말에 채우는 재갈에서 쓰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고 경제적인 활용에서는 삼국시대 이래로 화폐라든지 조세로 사용한 기록이 있어서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도 삼배는 일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활용되었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기록이 좀 풍부한 고려시대 이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삼배 문화인데요. 우선 송사와 고려도경에는 한반도에 대해서 형체는 산을 의지하고 바다를 굽어보고 이런 와중에도 농사를 짓는데 기장, 등을 재배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모시와 삼을 심어서 마포나 무시로 만든 옷을 많이 입었다라고 하였고요. 고려사전에서는 우리나라의 토산물인 삼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계림유사에서는 고려에는 비단이 적기 때문에 삼배나 모시로 지어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미뤄볼 때 고려시대에 당시 사람들이 삼배를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자료들입니다. 다음 조선시대입니다. 고려시대에 이렇게 썼던 것들이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원이 지은 조선부라는 책에서는 보통 사람이 조선시대의 보통 사람이 여러 겹의 삼배 옷을 입고
그리고 긴 옷자락을 땅에 끌며 걷는다라고 보고 들은 점을 이제 책으로 써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배는 고대부터 사용되었고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삼배 옷을 지어 입을 정도로 가장 보편적인 직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배를 사용한 만큼 한반도 여러 곳에서 삼을 혹은 삼배를 생산하였습니다. 삼배 생산지는 여러 곳이었지만 그 중에 품질이 좋은 삼배를 지역명과 결합해서 특정 산지의 브랜드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반도 육진에서 나오는 흔히 발레포라고 하는 북포, 그리고 경상도의 영포,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명한 안동포, 그리고 고성 삼배, 그리고 이제 의류 브랜드명인 돌신라인, 곡성의 돌신라인까지 각 지역의 유명하고 좋은 품질의 삼배를 이름 지었고, 강원도에는 이제 강포라는 이름의 삼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삼배 생산지 분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점 찍힌 부분들이 아래에 있는 문헌에 나온 삼배가 생산되었다고 하는 곳을 계략적으로 찍어놓은 곳입니다. 이 세 기록에서는 조선시대의 고을을 약 330여 곳으로 하고, 그리고 삼배가 생산되는 곳도 80에서 85개 정도 고을에서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정하자면 요 점이 많아지는 요 부분, 그러니까 황해도 서쪽에는 황해도, 동쪽에는 고성을 이제 가로질러서 위쪽에는 삼배를 주로 생산하고 아래쪽에는 이제 무명, 목화를 주로 생산했습니다. 무명에 관련된 내용은 기회를 주신다면 나중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16세기에는 강원도에서 삼배 생산지가 0곳이고 18세기에는 2곳, 19세기에는 2곳인데 세기별로 조금 다릅니다. 여지도서에서는 평강과 해양 지역에서 삼배를 생산하였다고 하였고, 그리고 이명경제지에서는 강릉과 삼척 지역에서 삼배가 생산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을 보면 강원 전역에서 삼배가 생산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역적인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삼배의 생산지 부족의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름 자료를 정리한 결과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조건, 그리고 생업의 구조, 그리고 작물의 특성, 농지의 조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지리적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기록대로 강원도의 이제 땅이 척박한 거, 그리고 생업 구조는 영동지방은 수산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 지금 영서지방에 대해서는 따로 적진 않았지만 유람하기 좋으나 사람이 오래 살 곳이 못 된다라고 적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작물의 특성은 삼배라는 작물 자체가 어떤 땅에서도 잘 자라지만 특히 자갈이 있는 밭에서는 많이 못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농지 조건에서는 화전과 자갈밭을 개간해서 농지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땅이 이제 척박하다 보니까 혹은 삼을 심더라도 그 수확률이 좀 낮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택리지에는 강원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환경도와 경상도 사이에 있고 토지가 매우 척박하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은 동해안 쪽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소금을 구워서 생계를 끌어나간다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삼배가 생산되지도 않고 잘 사용할 수도 없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수급을 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와 유통에서 충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별 삼배 생산과 유통의 패턴을 보면 대표적으로 강원도, 경상도, 평안도, 함경도 이렇게 4곳을 했는데요. 굳이 패턴을 나눠보자면 생산지보다 거래지가 많은 곳, 반대로 생산지와 거래지가 같거나 생산지가 많은 곳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생산지와 거래지 차이에 따라서 자급도는
강원도는 이제 낮고 그리고 함경도로 갈수록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총 고울수와 생산지 삼배 시장 관련해서 구분을 한 내용입니다.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강원도 삼배의 장시 분포를 보면 강원도에는 26개의 고울이 있는데 그 중에 22개의 고울에서 삼배 시장이 있었고 삼배가 거래되었고 주요 생산 거점으로는 강릉과 삼척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없는 지역은 흑곡, 철원, 춘천, 안협 지역이 있는데 요거 지도를 보면 여지도서에 나왔던 해안과 평강 지역의 주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굳이 추정을 하자면 아무래도 주요 산지 근처에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딱히 큰 시장이 없었던 걸로 추정은 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았을 때는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는 이제 삼배 생산지라기보다는 유통과 소비에 중점적으로 둔 이제 직물 문화권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앞부분을 정리한 건데요. 이거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삼생산지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2개 고을에서 삼배 장시가 운영되었으며 그리고 이는 외부에서 원료나 완제품을 들여와서 지역 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내용의 이제 강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 4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삼배가 아니고 강포입니다. 강포 명칭의 유래, 그리고 강포의 2가지 의미, 그리고 명칭이 등장한 시기, 그리고 역사적 용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포에 대해서는 현재 2가지 의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 삼배다. 강원도에서 나는 삼배를 전반적으로 지칭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강릉 지역에서 나는 삼배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 강원도 삼배든 강릉 삼배든 지명을 바탕으로 이름을 짓는 이런 특성이나 관행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부분에 해당되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찾아본 문헌을 통해서 어느 쪽에 더 의미가 가까운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여석고라는 책에서 이능화는 강포에 대해 강원도에서 나는 강포, 강원도에서 나는 삼배를 강포 또는 상포라고 하고 이게 재질이 별로 안 좋아서 상복에 많이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강포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삼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조금 더 올라간 1915년 조선 희보에서는 요시나가 코타로가 조사한 각 지역의 직물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강원도에는 강포, 양포, 평강포 3개가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중에 강포는 강원도 강릉군과 삼척군에서 나는 것을 강포로 하고 양포나 평강포는 양양과 평강에서 나는 삼배라고 정확하게 이제 딱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따르면 강포는 구체적으로 강릉군과 삼척군에서 생산한 삼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하면 1921년 매일신보 기사의 제목 자체가 강포와 시기입니다. 또 이 내용은 1920년에 재정난이 있어가지고 생산이 별로 안 됐는데 그 다음에 21년에는 수출이 늘어났고 값도 배로 뛰었고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강포와 시기인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강릉 제1산 마포라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즉 이제 강릉 최고의 특산품은 삼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대규모로 생산되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원도 삼배도 맞고 강릉 삼배도 맞는데 이러한 앞서 말한 문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강자는 아무래도 강릉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강포에 대해서 공부한 지 솔직히 최근이어가지고요. 지금 자료를 조사하는 중이라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서 아무래도 가정하는 게 좀 많습니다. 명칭뿐만 아니고 품질조차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이제 거친 품질로 보는 내용이 있고 좋은 품질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좋은 품질인 경우에는 좋은 옷을 만들었겠죠. 근데 거친 품질로 사용했다고 하면 상복에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포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말씀드렸고요. 상복에 사용하였을 경우 주작 아래 상례에 관련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강포의 색상과 질감 같은 경우는 나쁜 품질이 나쁜 것은 아무래도 이제 표백을 하거나 이제 따로 재련을 하지 않아서 거칠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복으로 많이 쓰였는데 그 상복 중에서도 참채나 제체복으로 많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하기 전에 만약에 강포를 그 시대에 만들었다면 어떤 크기 어느 정도로 만들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조선시대에는 이제 오승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포는 직무를 짤 때, 상배를 짤 때 화폐의 기준이 되거나 그리고 옷을 만들 때 가장 최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오승포입니다. 그래서 1승은 이제 옷감의 촘촘함을 나타내는데 이 승이라는 개념이 한 폭 안에 들어간 이 올, 하나하나 올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승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67cm의 한 폭 안에 400올이 들어간 직물인데요. 이거를 단순하게 올과 올 사이를 계산하면 1.5cm 정도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올과 두 번째 올이 1.5 이런 식으로. 그럼 올과 올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넓은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은 그만큼 성기고 질이 안 좋은 직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조선부에서 동월이 얘기하기를 조선시 사람들은 옷을 많이 겹쳐 입었다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오승포 자체가 너무 성급이기 때문에 이거를 겹쳐 입을 수밖에 없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이거는 잘못 들어간 겁니다. 상례와 강포의 관계를 살펴보면 뭐 주작 아래 상복 규정을 따랐을 오복자의 부분을 따랐을 것이고,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상복령 선배의 등급 체계는 참체, 자체, 대공, 소공, 심화로 나누는데 오복제도를 설명하기에는 저도 자세히 모르고 그리고 워낙 내용이 심오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체는 부침상이고 자체는 부침상이고 이 참체에서 심화로 갈수록 이제 그 거리가 망자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체일 때는 3승포를 쓰고 자체일 때는 4, 5, 6승을 쓰는데, 그리고 참체와 자체에서는 생포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리고 대공, 소공, 심화에서는 수포를 쓰는데 생포와 수포의 차이는 삶았느냐 안 삶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강포는 앞에 생포를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상복으로 썼을 때는 참체나 자체복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자면, 만약에 강포를 재현했을 때 기준이 되는 크기는 오승포였을 것이고, 그리고 한 필의 폭과 길이는 폭은 67cm가량, 그리고 길이는 1060cm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품질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 어느 쪽에 무게를 더 실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꼭 나쁜 재질로 썼다고 한다면 참체나 제체복으로 주로 사용됐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강포를 나름 재현해 보았는데, 지금까지 3배 강포를 찾아본 결과 16세기 이후 상복용 생포로 거친 품질을 유지하게 되었고, 혹은 그 전에 좋은 품질이었을지라도 16세기 이후에는 거친 품질을 유지하였고, 그리고 강원 지역 삼배 산업 방향이 아무래도 상례에 맞춰서 의뢰의 수요에 맞춰서 재편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강포는 이제 단순한 이제 직물이 아니라 그 당시 강원도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 정체성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의미한다고 봅니다. 지역 정체성이라는 거를 이제 강포 특산물인 강포 하나로 이제 정확하게 명명하기는 좀 힘들겠으나 나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지역 특산물로 보는 이제 강원도 지역 정체성은 이제 강원도는 이제 삶의 재배지나 생산지보다는 유통과 소비가 중심인 이제 직물 문화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강원도 삼배는 이제 강포로 식별되는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리고 많이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흔히 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제대로 짜는 곳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내용 부분을 정리한 것이어가지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최근에 공부를 시작한 거여가지고 자료가 많이 없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공부를 하고자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리한 건데요. 우선 이제 식물 자료 검증인데 최근에 이제 찾아본 바로는 이제 울진에 어떤 할머니 분이 가지고 있는 삼배를 보았는데 그분께서 이것은 강포예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울진 지역에. 그러면 뭐 강원도의 행정구역에 따라서 울진 지역도 포함한 지역도 생산되는 것도 강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식물 자료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교 연구는 지금 뭐 유명한 안동포나 돌신라이나 이런 곳에 이 삼배는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품질을 내는지를 조사해서 꼭 강포를 강원도의 삼배 브랜드로 만들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적 기억과 개성은 물론 문헌 자료도 중요하지만 민속학 쪽 조사라든지 그리고 구술 자료를 많이 이제 찾아내서 어떤 강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정체성 연구는 이렇게 특산물로 삼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강원도는 어떤 지역인가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